자, 도형의 이동 중에서 레드 문제 좀 어렵다 싶을 문제를 먼저 좀 풀어줄 텐데, 아까도 센수학 문제 풀이하면서 잠깐 설명했지만 도형의 이동은 그렇게 사실은 기본적인 자체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어서 다른 단원하고 연관져서 많이 문제를 좀 내는 것 같아. 자, 몇 가지 좀 재미난 표현 있는 문제만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자, 216페이지의 10-1번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봅시다. 자,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접었더니 0,2하고 4,0이 겹쳐졌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칠판에 있는 이 좌표 평면이 종이로 되어 있는 건데 0,2라고 하는 점하고 4,0이란 점이 이 좌표 평면을 접었대. 이게 접듯이 종이를 이렇게 접었는데 얘랑 얘랑 겹쳐졌다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에 대한 이 선분의 수직 2등분선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됐다? 이 좌표 평면을 접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0,2하고 4,0이 좌표 평면을 접었을 때 겹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을 기준으로 접었다는 얘기고, 그럼 얘하고 얘 중점인 2,1과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인데 2,1을 지나는 x 빼기 더하기 1, 즉 y는 자 2x-3이 바로 그 접은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랬는데 3,-2하고 겹쳐지는 건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3,-2 요쯤에 있을 텐데, 자 3,-2란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뭐 어떻게 생겨볼지 모르지만 그 점의 좌표를 a, b로 두고, 근데 그나마 좌표 평면에서 계산이 들어온 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2 아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문제니까 이건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 자, 이 점의 좌표를 a, b로 한 다음에 두 가지 조건, 수직 조건하고 중점 조건을 사용을 할게. 자, 첫 번째 중점 조건 볼까요? 얘하고 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이란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빼기 2가 바로 m이라고 하는 중점의 좌표. 근데 그게 지금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b 빼기가 나왔어요. 2배에 2분의 a 더하기 3에 빼기 3이라 해서 그 양변에 2를 곱해주면 b 빼기 2는 2a에 더하기 6 빼기 6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b가 2가 되게 된다는, 자 이제 하나의 식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계산이 더러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또 사용해야 돼. 자, 이 기계의 기울기가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x의 증가량 3 빼기 a 분의, 자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를 곱하면 4 더하기 2b는 3 빼기 a가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a가 b가 구할 수 있다. 자, a 서고하기 밑에 식에 2 곱하고 더해. 그럼 b가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a가 얼마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지. 그죠? 저렇게 2, 4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그래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0이다. 뭐 한 이쯤에 있었던 건데 뭐. 그림을 뭐 그리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자, 이게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그래서 기울기가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의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더럽다. 자, 11번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의 1번. 자, 11번의 1번은 답을 완벽하게 구하진 않고 과정만 설명할 테니까 니네가 또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길 바래. 자, 느낌, 뭔 느낌이냐? 6,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거기 나와 있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면 k 값에 따라 그 최종적인 목표 C2가 달라질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황에서 6,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자 6,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절편이 조금 작은 기울기가 2인 직선에 대칭 이동을 하면 그림이 뭐 요쯤에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절편이 좀 커. 얘네가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그 원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 안에 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한 K값은 과연 어떤 범위를 갖나요?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에 y는 2x 더하기 k라고 하는 거기다 6,1을 대칭 이동한 어떠한 점이 있게 될 거고, 근데 미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계산이 더럽겠지. 미지수가 없어도 계산이 이렇게 더러운데 미지수가 있으면 이 계산이 상당히 더럽겠지. 근데 하여간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구할 수 있냐? k가 난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fk, gk라고 해서 이게 k가 난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자 근데 이게 이쪽에 있는 2, 4분면이나 3, 4분면, 4, 4분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각각에서 1을 뺀 거가 음수이지만 않으면 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k가 1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gk에서도 1을 뺀 게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독특한 좀 스타일이어서 그냥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연 어떻게 k가는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런 방법으로 하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럽긴 할 거야. 근데 그건 니네가 해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11번에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해주고 뒤로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보냐면, 자 16-1번 문제 볼게요. 16-1번 문제. 자 16-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원을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했대. 그래서 C2라는 원이 발생을 했어. 근데 C1과 C2가 왜 접한다? 좀 특이하지? 자 16번 1번 볼게. 야 봐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원을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원이 그려지게 돼서, 보통은 원과 원이 서로 외접할 수는 없지. 근데 원을 어떤 점에 대칭 이동해서 그 대칭 이동 원하고 원래 원이 외접한다? 그럼 그 점은 어느 도형 위의 점이 돼야 돼? 이 원 위의 점이 돼야겠지?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 이동해야 원과 원이 서로 외접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 자 C1을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2라 해서 C1과 C2가 서로 외접한다? 쉽게 말해 A, B가 C1이라는 원 위에 점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니?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의 점이 원래 구성하고 있던 C1이라는 원 위에 점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C1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자 C1의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이 완전 제곱 묶어주면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상황 이해했으니까 그럼 그림 한번 최대한 자세히 그려볼게. 자 내가 어떤 원이냐면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y축에 접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면 대략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대략 그려도 되게 자세히 그려.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 안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점 A, B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해야 처음 원하고 나중에 원이 서로 외접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이런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센스학 문제 풀이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 최대 되려면 그 점이 어디에서 어디만큼 떨어져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가까이 떨어져야 돼? 원점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지 않니? 그래서 이 A,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만약에 문제가 이래. 야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에 뭐 최대를 구해라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해? 0,0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는 K라 하면 K는 바로 원의 반지름 제곱이 되죠. 왜냐면 K값이 커지면 따라 점점 이렇게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상황? 원점에서 가장 먼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가 바로 최대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K는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 반지름 1 추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게 됐다. 자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자 K가 의미하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1,-1을 기준으로 가까우면 최소, 멀면 최대가 되게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루트 씌우면 바로 그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게 16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의 2번. 어렵다기보다는 좀, 자, 오늘 니네가 질문을 많이 했었던 그 원으로 만들어지는 또 넓이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네. 20번의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들을 막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해서 그 원과 원이 만드는 넓이를 또 계산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다 하진 않고요. 맥만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넓이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니? 뭘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지 해법이 분명히 보인다 했어, 그제? 처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 진짜로. 마이너스 2분의 1,0을 중심으로 하고, 원래 원을 먼저 그려야 되더라. 축 그리고 원 그리는 건 선생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X축, Y축 그리고 나서 거기다 원 그리를 하잖아? 그럼 이상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여기하고 여기에 딱 중간에 Y축이 지나가줘야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Y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얘하고 얘 중간을 딱 지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여기를 지나가줘야 돼. 이래야 마이너스 2분의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반지름 길이는 1이고요. 자, 근데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중심의 좌표가 이제 2분의 1,0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변함이 없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자, 어떤 원이 그려지게 되냐면, 이게 원입니까? 감자가 또 나가는지. 자, 이런 원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근데 이 공통 부분은 보면 알겠지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진짜 다시 그리고 싶은데 민망해서 나 이거 흑역사가 될 것 같아. 자,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죠. 답은 아니고 그 답을 구하는 일부가 나오게 되겠지. 활골이라 했어, 그제? 자, 물어볼게. 동영아, 이거 몇 도 같냐? 이 몇 도 같아, 이거? 120도 같아? 자, 120도처럼 그려놔야 사실 120도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필요하고, 왜 120도냐? 자, 얘하고 얘는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고,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얘가 또 반지름의 길이로 같죠.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삼각형. 그 중심각이 120도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활골의 넓이 한번 조사해 보면 내가 반지름 길이가 1이므로 완벽한 넓이였다면 파이였을 텐데. 자, 근데 그 중에 중심각 120도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자, 요게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돼. 그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면, 얘들아,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면 여기 길이는 얼마니? 이 길이 얼마냐? 이거 얼마야, 여기 길이? 4분의 루트 3? 자, 1대 루트 3대 2죠. 여기가 1,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눈 거 2배니까 하여간 여기는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4분의 루트 3이 되겠다. 넓이 빼준 거. 이거 특수각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 120도, 90도 그런 게 나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하나의 활골의 넓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배 해주면 일단 구하려고 하는 넓이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얘를 뭐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또 원을 또 하나 또 그리는 거야. 또 그래서 뭐 넓이 구달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구하는 과정까지만 설명하고, 이게 답은 아니야. 알겠지? 이 문제 답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니네가 좀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든 뭐든 간에 원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는 쉽지 않구나.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21번에 2번 볼게. 21번에 2번. 뒤로 넘어가봐. 자, 우리 아까 센수학에서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더러운 형태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지? 민성아 하나 골라볼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21번에 2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어떤 게 제일 더럽냐? 어떤 게 제일 더러?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더러운 것 같아? 그 디귿이 제일 더러운 거야, 그지? X하고 Y 위치 바뀌었지? 부호도 빽이지? 평행등도 있지? 제일 더럽지?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자, F에
어떤 도형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y 더하기 3, x라고는 0이라고 하는 과연 이 도형의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x도 있어. 자, 는 0이라고 하는 이 도형의 그래프는 과연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병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첫 번째, x랑 y랑 바뀌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x축이나 또는 y축이나 아니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그 다음에 평행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고, 자,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평행이동을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평행이동을 생각해달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먼저 놓고 보면,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f에 마이너스 y 빼기 3, 글씨 되게 못 쓰네. 자, y 빼기 3에 컴마 마이너스 x 컴마 0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일단 y의 개수인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식인데 최종적인 결과물만 놓은 거지. 그럼 끝에서 도는 거야. 끝에서 평행이동을 마지막에 한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거야.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어서 y축 반 3하고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바로 전 도형은 바로 f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 도형에서 그냥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다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헷갈리면은 그 전에 f에 y, x는 0 하고, 그럼 애초에 이제 f의 x, y는 0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여기서 출발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석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뭐 했니? 선생님, x랑 y를 바꿨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됐으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고, 자, 동영아,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y축 방향으로? 그래,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이게 바로 지그시에 나와 있는 도형의 그래프야. 그래서 왼쪽 잠깐 지우고 한번 확인만 해보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a라고 하는 도형을 fx, y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원래 있었던 a라는 그림이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는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었다? 그럼 이게 b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궁금한 거니까. 자, 처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래.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1이 이제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돼서, 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형이 일단 그려지게 됐을 거야. 자,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럼 이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2가 돼서, 자, 얘가 중심이 되는 이런 도형으로 옮겨졌고요. 얘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y축 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위로 하나, 둘, 셋 올라가서, 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형이 디귿이 나타낸 도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디귿. 그럼 b하고 일치하지 않죠? 디귿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숙달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5개씩이나 해서 다 골라를 하면 좀 힘들 수 있지, 그지? 보통은 하나만 보고 마는데,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돼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도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추천이 된다는 거. 끝에서부터 이전에 뭐였을까? 이전에 뭐였을까? 이전에 뭐였을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형이 왔구나.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니네가 이제 배웠던 게 다 그런 표현들을 썼으니까. 자, 그래서 21번의 2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21번의 2번 문제를 보고 나서 그다음 설명할게. 24번의 1번을 설명하려 했는데, 근데 24번의 1번 니네가 아까 센스학에서 질문했던 문제랑 좀 비슷해. 근데 좀 다른 부분도 있어. 그래서 24번의 1번 문제를 또 한번 볼게. 쉽진 않아요. 물론 지금 안 쉬운 문제만 풀어주고 있지만, 구하고자 하는 바, 우리 구주의배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넌 뭔데? 오케이, x제곱에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자, 그럼 니네가 이제 내가 안 쓸 테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어떤 점?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자, 이게 몇 컴마 몇에서 몇 컴마 몇으로, 또 몇 컴마 몇에서 몇 컴마가 가져간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혼자 쓸쓸히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좋을 거야. 빼기 0의 제곱이 있다. x제곱이 아니라 x 빼기 0의 제곱이고, 이것도 x제곱이 아니라 x 빼기 0의 제곱이고, 그럼 누구랑 누구랑 연결하는 길이에
누구랑 누구랑 연결한 길이를 확인할 수 있죠. 시킬 거야. 자, 어떤 점하고 어떤 점 연결하고 어떤 점하고 어떤 점을 연결한 걸까? 다 해봤니? 자, 김민송 양? 몇 컴마 몇하고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하고 몇 컴마에서 연결한 거야? 0, 마이너스 1하고? 0,3. 아, 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이놈은 0, 마이너스 1하고 x, y를 연결한 길인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그 x, y하고 0,3을 연결한 길인 거고, 그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건이 없이 만약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는 상당히 단순해지지? 왜냐면 0, 마이너스 출발해서 0,3까지의 거리면 그냥 x, y란 점이 이 선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답이 4가 정답이 됐겠지. 그런데 그 x, y가 좌표 평면의 임의의 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2x 빼기 y는 2라고 하는 y는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직선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직선 위의 점을 한번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 점 중에, 자, 내가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란 점하고 B란 점 중에 하나를 내가 거쳐가야 되는 그 도형에 대칭 이동을 해서, 즉 이 점을 누구라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점을 이 y는 2x-2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라 한 다음에 얘랑 얘랑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 왜? 얘랑 길이가 똑같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왜 x축에서 이렇게 했던 그거를 꼭 x축이나 y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평행이동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2x 빼기 y는 2라는 도형이 이게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됐을 텐데, 자, 요런 x, y라는 점이 존재하는 그 직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요게 24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에서 마지막으로 25-2번 문제를 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어디 막 무슨 유명한 골목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뭐 무슨 안동 가면 찜닭 가면은 왜 우리가 안동 찜닭 원조야, 니네가 원조야 막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은 어디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선 좀 많이 나오는 문제집이고, 문제들이고 25번에 2번이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일단 블랙라벨은 있긴 있어. 이 문제가. 문제 한번 봐봐. 좌표 평면 위에 12,0, 0,5.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선 위에 길이가 5루트인 놈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문제 의미는 알겠니? 자, 점 두 개 고정돼 있고 PQ 고정돼 있고요. R과 S는 길이가 5루트인 선분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상관이 얼마가 되느냐. 자, 문제 한번 볼게.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황에서 0,5라는 점하고 여기 12,0이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 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는 상황에서 길이가 5루트인 선분이 여기 있다. 그럼 사각형은 요렇게 그려주고, 그 내가 예를 들어 요쯤에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그 사각형의 둘레 길이 최소값이 궁금한데. 근데 내가 여기다 적당한 점 R하고 S를 잡았단 말이야. 여기 R하고 여기다가 S를 이렇게 잡았다 했을 때, R하고 S를 잡았다 했을 때 확실한 거는 말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무조건 고정이지. 5:12:13에서 여기 길이는 13으로 고정이지. 그리고 이 길이도 뭘로 고정이야? 5루트2로 고정이지. 그럼 선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변수는 바로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야. 그럼 이 녹색 길이 합이 과연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죠. 저 문제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일치하니까 대칭 이동해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선분으로 들어가는 점하고 나오는 점이 달라. 이게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의 차이점인 거야. 자, 들어가는 점에서 바로 나온다? 그럼 대칭 이동해가지고 샥 연결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과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한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막 되게 많아. 한데 이 문제에서 사용할 성질은 바로 뭐냐면 한 선분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게 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 성질을 좀 사용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 길이 오르투이지? 이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실 어디까지 어렵게 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x값 5 증가하고 y값 5 감소한 거니? 기울기 달라지면 또 되게 다양한 변수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값이 5만큼 증가하고 y값이 5만큼 감소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고 밑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서 자, 5, 마이너스 5라는 점을 5,0이라는 점을 설정을 하면 자, 보세요. 이 빨간색 길이하고 이 빨간색 길이는 서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대신에 어떤 길이를 대신 계산해도 된다? 이 길이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어디를 움직이든 간에. 자, 다시 고정되어 있는 길이와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지게 되지.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만 놓으면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선생님이 점에 이름을 좀 붙여서 기호화를 좀 해줄게. 얘가 Q고 여기가 P고 여기가 RS였는데 그럼 이 점을 내가 얘를 평행 이동한 Q-라고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 자, 사각형의 둘레는 원래 고정된 길이 5루트2와 자, 고정된 길이 5루트2와 13과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의 합으로 원래 표현을 했었어야 돼. 선분 QR의 길이와 선분 SP에 대한 길이로서 계산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게 들어오는 점하고 나가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는 점하고 나가는 점이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QR이라는 길이 대신에 어떤 길이를 대신 계산이 되냐면 5루트2 더하기 13에 그다음 QR이라고 하는 이 길이 대신에 Q-S를 구해도 되는구나. 자, Q-S의 길이를 구해도 되는 거구나. 뭐 SP는 그대로 주어지고. 그래서 얘랑 같은 점이 된 거야, 드디어. 자, 이제 마무리해야지. 문제 길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y는 마이너스 x 위는 어떤 점을 거쳐서 일로 오는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 이 점 q-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 길이나 동일하죠. 왜냐면 여기 또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그 도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길이는 식으로 천천히 써볼게. 자, 5루트2 더하기 13에 q-s 플러스 SP의 길이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거쳐 얘로 가는 최소값은 자, 이제 최소가 나옵니다. 자, 5루트2 더하기 13 더하기 선분 Q-P라는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최소가 된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길이 최소값은 바로 요거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Q-P의 길이는 13. 또 5대 12대 13이 되니까 이 길이 13이 되고 최소값은 그래서 5루트2에 더하기 26이다. 차근차근 한번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 이거 니네 맨날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 있잖아. 솔직히 그냥 이렇게 뭐 대칭 이동해서 그냥 연결하잖아. 근데 이거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분명히 연습할 필요가 있어.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한 문제라도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한데 좀 많이 복잡하긴 해, 그제?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단계적으로 적어본 거니까 하나하나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꼭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알겠지? 별 문제가 다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다 그렇잖아. 나도 선생님 처음에 이 문제를 적고 있을 때 이거 그냥 도형의 그 문제이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보고 나서 야 무슨 이런 문제가 다 있어 한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근데 기억을 해야지. 그지? 야, 솔직히 이런 거 연습 안 하고 학교 시험 나오면 이걸 누가 맞히겠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지? 자 25번에 2번까지 한번 끊고 갈게. 부등시험 가기 전에.